여러분, 운동할 때 본인이 어떻게 숨을 쉬고 있는지 의식적으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분들은 힘들어지면 자동으로 입을 크게 벌리고 헐떡이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버리죠. 달리기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입이 저절로 벌어지고 헬스장에서 무거운 것을 들다 보면 숨이 입에서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연스럽다고 느끼는 습관 하나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운동 효율을 조용히 그리고 엄청나게 갉아먹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운동 중 코로 숨을 쉬느냐, 입으로 숨을 쉬느냐의 차이가 단순히 불편함의 차이가 아니라 근육 내 산소 공급량과 운동 후 근육 재생 효율에서 무려 40% 가까운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 저는 세계 각지의 운동 생리학 연구팀들이 밝혀낸 충격적인 사실들을 바탕으로 호흡 방식이 우리 몸에 어떤 근본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여러분이 운동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한 가지를 먼저 짚고 싶습니다. 입으로 숨을 쉬면 공기가 더 많이 들어오니까 더 좋은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코보다 입이 훨씬 넓은 통로니까 더 많은 산소가 들어올 것 같다는 느낌도 들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 대부분이 수십 년 동안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핵심 오류입니다. 산소는 단순히 많이 들이마신다고 해서 근육에 더 많이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의 운동이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자, 그렇다면 코호흡이 입호흡과 어떻게 다른지 그 핵심 비밀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핵심적인 비밀은 바로 일산화질소입니다. 일산화질소, 영어로 나이트릭 아크사이드, 줄여서 NO라고 부르는 이 물질이 코호흡과 입호흡의 운명을 갈라놓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코의 부비동과 코 속 점막에서는 숨을 들이쉴 때마다 일산화질소가 끊임없이 생성됩니다. 이 일산화질소는 기관지를 확장하고 혈관을 확장하는 강력한 생체 신호 물질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일산화질소는 근육으로 가는 혈관의 도로를 넓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도로가 넓어지면 같은 시간 동안 훨씬 더 많은 혈액이, 더 많은 산소가, 더 많은 영양소가 근육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실제로 최근 발표된 49명의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차 대조 연구에서 코호흡 후 혈관 확장 반응이 입호흡 상태에서는 변화가 없었던 것과 달리 운동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혈관 확장 수치가 운동 전 107.4%에서 운동 후 110.3%로 증가하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반면 입호흡에서는 105.9%에서 106.1%로 사실상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일산화질소의 힘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코의 부비동에서 생성되는 일산화질소 농도가 기관지 내 농도보다 무려 10배 이상 높다는 점입니다. 입으로 숨을 쉬면 이 강력한 혈관 확장 물질이 거의 생성되지 않습니다. 운동하는 내내 혈관이 최대한 열리지 않은 채로 근육에 산소를 공급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도로가 좁으면 차가 막히듯 혈관이 좁으면 산소 공급에 병목 현상이 생깁니다. 두 번째 핵심 메커니즘은 보호 효과와 이산화탄소의 역설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산화탄소는 단순히 쓸모없이 몸 밖으로 내보내야 하는 노폐물이 아닙니다. 운동 중 혈액 속 이산화탄소 농도는 산소가 실제로 근육에 전달되는 효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을 보호 효과라고 합니다. 혈액 속 이산화탄소 농도가 적절하게 유지될 때 헤모글로빈은 운반해온 산소를 근육세포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내려놓습니다. 반대로 이산화탄소가 너무 빠르게 배출되면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꽉 붙들고 놓지 않으려는 현상이 생깁니다. 마치 배달부가 물건을 목적지에 두고 오지 않고 그냥 다시 가져가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입호흡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입으로 빠르게 과호흡을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필요 이상으로 빠른 속도로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혈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떨어지면 헤모글로빈은 산소를 근육에 잘 전달하지 않습니다. 즉, 아무리 열심히 숨을 쉬어도 실제로 근육에 도달하는 산소의 양은 오히려 줄어드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반면 코호흡은 자연스럽게 호흡 저항을 만들어
이산화탄소가 적절한 속도로 배출되도록 조절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코로만 숨을 쉬며 운동한 그룹은 날숨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더 높게 유지되어 보호 효과가 제대로 작동했고, 이것이 근육 산소 활용 효율 향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세 번째 메커니즘은 운동 후 근육 산소 재포화 속도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가장 충격적인 데이터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49명 대상 연구에서 연구팀은 근적외선 분광법이라는 첨단 기술을 이용해 운동 중과 운동 후 근육 내 산소 포화도를 직접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코호흡 그룹의 운동 후 근육 산소 재포화 속도는 초당 0.45%였던 반면 이포흡 그룹은 초당 0.23%였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약 2배 차이, 즉 거의 96%에 가까운 속도 차이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코로 숨을 쉬며 운동한 사람은 운동이 끝난 후 근육에 산소가 다시 채워지는 속도가 이포흡으로 운동한 사람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입니다. 이 회복 속도의 차이가 세트 사이 휴식 시간에 얼마나 빨리 재충전이 되느냐, 다음날 얼마나 덜 지쳐 있느냐를 결정합니다. 운동 효율과 근육 재생 효율에서 40% 차이라는 말이 단순한 과장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같은 연구에서 코호흡 그룹은 근육 산소 재포화의 최종 도달 수치도 75.2%로 이포흡 그룹의 73.1%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빠르게 회복될 뿐만 아니라 더 완전하게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 회복이 더 잘 되는 것이죠. 네 번째 핵심 이점은 횡격막 활성화와 체관 안정성입니다. 코로 숨을 쉬면 이포흡보다 훨씬 강한 기도 저항이 발생합니다. 이 저항이 역설적으로 좋은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강한 기도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 횡격막과 호흡 보조 근육들이 더 적극적으로 동원됩니다. 이 횡격막의 강화된 활성화가 결국 척추와 체관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여러 연구에서 코호흡이 횡격막을 더 깊이 동원하고 이것이 운동 중 코어 안정성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어가 더 안정되면 운동 동작의 효율이 높아지고 허리 부상과 같은 운동 관련 부상의 위험도 낮아집니다. 다섯 번째는 과호흡 억제와 심박수 조절입니다. 107명의 신체 활동이 활발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서 코로만 숨을 쉰 남성 그룹은 입으로 숨을 쉰 그룹보다 운동 후 심박수가 유의미하게 낮았습니다. 코호흡 그룹이 분당 123회, 이포흡 그룹은 분당 127회로 약 4회 차이가 났습니다. 심박수가 낮다는 것은 심장이 같은 일을 더 적은 노력으로 해낸다는 의미입니다. 즉 코호흡은 같은 강도의 운동을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또한 코호흡은 과호흡을 자연스럽게 억제합니다. 과호흡은 단순히 빠르게 숨을 쉬는 것 이상의 문제로 어지러움, 손발 저림, 근육 경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서 코호흡 중에는 호흡 교환율이 1.0 이하로 유지되며 과호흡이 효과적으로 억제된다는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수분 손실 억제입니다. 운동할 때 입으로 숨을 쉬면 얼마나 많은 수분이 몸 밖으로 나가는지 정확히 느끼기 어렵지만 그 양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코는 구조적으로 공기를 가습하는 기관입니다. 들이쉬는 공기를 따뜻하게 하고 수분을 머금게 하고 이물질을 걸러냅니다. 반면 입으로 숨을 쉬면 가습 과정 없이 건조한 공기가 폐로 직접 들어가고 날숨을 통해 수분이 대량으로 빠져나갑니다. 연구들에 따르면 이포흡은 코호흡보다 운동 중 수분 손실을 현저히 증가시키며 이 탈수 현상이 운동 능력 저하와 직결됩니다. 수분이 12%만 부족해도 운동 능력이 눈에 띄게 떨어진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코호흡은 이 수분 손실을 자연스럽게 줄여줍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알겠어요. 코호흡이 좋은 건 이해했는데 정말 힘든 운동을 하다 보면 코로만 숨을 쉬는 게 가능하긴 한가요 하고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매우 힘듭니다. 코호흡으로 운동을 시작하면 처음 몇 주 동안은 이전보다 페이스를 낮춰야 하고 숨이 찬 느낌이 더 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적응의 과정입니다. 이산화탄소 내성이 낮은 상태에서 코호흡을 시작하면 몸이 이산화탄소 농도 상승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숨이 더 막히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주에서 4주 꾸준히 코호흡 훈련을 하면 이산화탄소 내성이 높아지고 같은 속도로 운동하면서 코로만 호흡할 수 있게 됩니다.
연구에서도 코호흡에 적응된 개인들은 최대 산소 섭취량이나 운동 능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코호흡 훈련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실전 방법을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일상호흡부터 코호흡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운동할 때만 코로 숨을 쉬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일상생활에서 코로 숨을 쉬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걸어갈 때, 앉아있을 때, 회의할 때 항상 코로 숨을 쉬는지 의식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특히 잠들 때 입이 벌어지는 분들은 입에 의료용 테이프를 붙이고 자는 방법도 전문가들이 권장합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수면의 질이 놀랍게 달라집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저강도 유산소 운동에서 코호흡 적응 훈련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걷기나 아주 가벼운 조깅부터 시작하세요. 코로만 숨을 쉬면서 운동하되 숨이 가빠지면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처음에는 평소보다 훨씬 느린 속도에서만 코호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코호흡을 유지할 수 있는 최대 강도 안에서 꾸준히 운동량을 늘려가세요. 일주일에 3번 이상, 최소 20분씩 이 훈련을 해주세요. 세 번째 단계는 이산화탄소 내성 강화 훈련입니다. 하루에 2번 코로 숨을 들이쉬고 코로 내쉰 뒤 10초에서 20초 동안 숨을 참는 연습을 해보세요. 숨을 참는 것이 불편하다면 호흡 참기 시간을 5초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도 됩니다. 이 훈련은 이산화탄소 내성을 높여서 운동 중 더 쉽게 코호흡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루 2세트 10회씩 반복하는 것을 목표로 해보세요. 네 번째 단계는 근력 운동 중에도 코호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력 운동 중에는 힘을 쓸 때 날숨, 힘을 빼는 동작에서 들숨을 합니다. 이때 들숨을 코로 하고 날숨을 코로 또는 날숨을 코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입으로 내뱉는 방식으로 시도해보세요. 많은 전문가들은 들숨은 무조건 코로 할 것을 강조합니다. 들이쉴 때 코를 통하면 일산화질소가 생성되고 공기가 가습되어 폐로 훨씬 최적화된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7일 챌린지로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1일에서 2일차에는 오늘부터 일상호흡을 전부 코호흡으로 의식적으로 전환합니다. 걷기 운동을 할 때도 코로만 숨을 쉬어보세요. 3일에서 4일차에는 이산화탄소 내성 훈련을 하루 2번 시작합니다. 코호흡으로 숨을 쉬고 10초 참기를 10회 반복해주세요. 5일차에는 저강도 유산소 운동 20분을 코호흡만으로 완료해보세요. 6일에서 7일차에는 운동 강도를 조금 높이면서 코호흡을 유지해봅니다. 숨이 차면 속도를 줄이되 절대로 입을 열지 않는 원칙을 지켜보세요. 이 과정이 처음에는 매우 답답하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주 후, 4주 후 여러분의 몸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운동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같은 강도로 운동할 때 덜 힘들고 세트 사이 회복이 빠르고 운동 후 피로가 적습니다. 물론 몇 가지 주의사항도 알려드려야 합니다. 먼저 축농증이나 비중격 만곡증처럼 코 막힘을 유발하는 질환이 있는 분들은 코호흡 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먼저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천식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호흡 방식을 바꾸기 전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고강도 인터벌 운동처럼 극도로 높은 강도에서는 코호흡만으로 충분한 환기가 어려울 수 있으며 이럴 때는 입과 코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처음 코호흡 훈련을 시작하면 머리가 약간 어지럽거나 손발이 저릿한 느낌이 올 수 있는데 이는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에 몸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증상이 심하거나 지속되면 즉시 훈련을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오늘의 핵심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코호흡은 일산화질소 생성을 통한 혈관 확장, 보호 효과를 통한 산소 전달, 효율 향상, 운동 후 근육 산소 재포화 속도 약 2배 향상, 횡격막 강화와 체관 안정성 향상, 과호흡 억제와 심박수 효율화, 그리고 운동 중 수분 손실 감소라는 6가지 강력한 메커니즘을 통해 운동 효율과 근육 재생 효율을 근본적으로 바꿔줍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호기심의 영역이 아니라 측정 가능하고 검증된 과학적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음번 운동을 시작하는 순간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어 보세요. 처음에는 불편하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불편함이 여러분 몸이 더 강해지는 시작점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댓글로 코호흡 도전 경험도 꼭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